예, 김웅태 의원님. 네. 지금 세종 문제를 두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또 시각이 있고, 혹은 야당에서는 이거 서울 집값이 지금 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니까 시선 회피용, 분산용, 뭐 이거 효과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 수학 시험 빵점 맞아가지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나는 운동장 나가서 체육하겠다라고 하는 꼴이에요, 딱. 제가 오히려 오늘 뭐 진행자이시지만 그래도 패널을 계속 하셨고 좀 국토의 간사시니까 우리 옆에 또 우리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 소속이니까 혹시 이거 수도 이전 하자고 하는 거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다 당내에서 지금 교감이 있었습니까? 저는 앵커입니다. 오늘 질문하는 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2주 동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아예 그냥 막 이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린벨트 혹시 당내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뭐 아까 이게 이 수도 이전을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교감이 없었어도 이상하고 있었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뒤집는 거 보니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근데 밑에 당정이 추진하다가 엉망진창 되는 꼴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당정의 민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실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그린벨트 푼다고 난리치다가 이 논리에도 안 맞고 실정에도 안 맞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으니까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안 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수도 이전도 이거 반드시 청와대가 어설프게 그냥 당에서 추진하니까 우리도 옆에 이렇게 지금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입장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분명한 그거예요. 이번 이 수도 이전 판은 현재 이 행정도시의 효율성 문제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판돈을 더 키운 겁니다. 판을 더 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수도권하고 일부 지금 과열지구에서 공급을 늘리라고 했더니 아예 그냥 판을 더 키워가지고 더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중에 3,000조의 유동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이 3,000조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판이 더 커진 판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부동산 그야말로 이제 대전쟁이 벌어질 거고, 제가 좀 말씀이 길었지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8월 달 되면 7, 8월에 집값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네. 정말로 서민들 눈물 빼는 전세 대란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 정부 이 수도 이전 한다고 국민들 눈길 옆으로 돌리려고 그런 꼼수 뜨지 마시고 제발 전문가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앵커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예. 혹시 박유진 의원님. 예, 한 말씀. 하시는 말씀. 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수학 빵점 받은 학생이 운동장 나가서 체육 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고 그러셨는데, 비슷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백화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 정책 꼼수 아니냐며 동네 구멍가게 대책으로 이렇게 격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이 행정수도와 관련된 사안은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주먹질만 하지 않았지 정치적으로는 거의 맞대결을 했었던 상황까지 갔었고요.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 주도로 그 관련된 법안이 부결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야당의 해석 자체가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집값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세 대란에 대한 걱정, 뭐 여당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 전세 대란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5년 이상의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이전에 대한 그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거라고 부동산 정책과 직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정쟁적이고 대결적인 그 사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경 교수님, 과연 세종으로 행정수도가 옮겨진다고 해도 그러면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다 세종에다가 집을 옮기고 거기서 살아야지 이게 효과가 나올 건데 과연 옮길 거냐? 그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올 거라는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네, 사실 총선이 이제 코로나 전국에 저희가 이제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때 엄청난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져간 거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혼돈의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뭔가 좀 안정시켜 줄 것이라는, 그래서 힘을 실어주자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준 것일 텐데요. 사실 근데 그 이후로 부동산 관련해서 혼돈이 점점 가중되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린벨트를 푸냐 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또 안 푼다고 얘기를 하다가 또 태릉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막 부동산 시장은 그날 막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해진 것도 아닌 이야기들 때문에 막 부동산이 막 이제 사실 더 요동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좀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없이 정책과 새로운 막 의제들로 막 몰아치는 이 상황이 너무 더 정신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년 전에 그 현재 판결과 또 그때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막 강남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이 막 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정말 지역 균형 발전만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행복 도시 이제 이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들이 보면은 결국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도 다 세종시에 집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를 두고 약간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 보시면 다 서울에 한 채, 세종에 한 채 있었고 그런 경우에 하나를 처분해야 됐을 때 서울을 남기고 세종시를 처분하는 그런 우리가 생태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정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서울에 지금 몰리는 그런 유동 자금과 그 집값을 내리겠다는 어떤 그러한 이유도 하나로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결국 서울과 세종만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서울 플러스 세종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발전하는 게 과연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때리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이전은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정신 변호사님, 네네. 이생진망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번 생에서 집 사는 거 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행정수도 이전 제한은 국면 전환용일 뿐이다. 네. 이런 주 대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 대표님 말씀은 그렇다고 치고 저는 다가오는 게
이생진망이라고 한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의 서울 집값이 평균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올랐다는 거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 두 분이나 계신데 국회의원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안 돼. 그만큼도 안 돼요? 1억 5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1억 5천만 원을 저금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0.5% 안에 들어야 0.5% 안에 들어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국토부의 핵심 현안이 이런 집값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집값이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사람들이 다 니네 집값 얼마 올랐니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수근수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문제인데 공급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건축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냐면 제일 좋은 그 방책은 경제학적인 그 서플라이를 갖다가 늘리는 거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늘리느냐?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거의 낮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가수요가 없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아무도 책임을 갖다 지지 않는 것이 참 사람들한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